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게 총선 참패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자폭전대, 분열전대, 분당전대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과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해서 잘 정리가 되겠나, 단합이 되겠나,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내부 총질에 폭력 사태까지 야기됐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자폭전대라는 비아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참 심각하다. 만약에 이런 전대라면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거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고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 참패 그거에 따른 위기를 수습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떠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전당대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마디로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싸움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난타전이고요. 그 총선 참패에 대한 자성, 반성도 없습니다. 이런 당권 싸움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요 1대3 게임이죠.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일주일 채 남지도 않았는데 아마 결국은 1대3 게임이고 처음 시작부터 이제 어차피 어대한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걸 뒤집기 위해서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는 이제 용산 쪽의 분위기까지 가세하는 참전하는 이런 모양새까지 물론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딱 선을 긋고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죠.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개입을 하고 싶어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겠어요. 오늘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양자구도에서 한동훈이 70% 넘는 걸로 다 나왔어요. 이쯤 되면 용산이 개입하고 싶어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를 씹었다 해가지고 읽고 씹었다 해가지고 이런 상당히 논란이 커졌었는데 또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또 나서가지고 진정성 있게 좀 사과를 할 생각이 있었다 또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상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한 3명의 후보가 이제 그 난타전 아니면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참전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동훈 때리기 이거 지금 아주 대단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가서 좀 만나겠다는데 저 만남을 거절했죠. 그런 사람 안 만난다. 만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결국 한동훈 후보가 못 만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양문석 민주당 의원인가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댓글 의혹이죠. 댓글 의혹. 이게 사실이면 저 정치권에서 박멸해야 된다. 아주 표현도 재밌어요. 박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모기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또 그 한동훈 후보를 때렸는데 당내에선 참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적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한동훈의 대세를 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문자, 저 읽고 씹었다 이런 논란, 그다음에 이제 댓글 논란까지 또 이제 불거졌고요. 한편으로는 또 사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사심을 가지고 했다 이런 논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당내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싸움은 자칫 잘못하면 후보의 그 사법 리스크로 나중에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저 대장동 아닙니까?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이게 그 야당에서 제기한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들 당내 경선할 때 상대 후보 진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래서 이제 그 뭐 굳이 인용하면 이런 거죠. 바보야, 문제는 집안 싸움이야. 이게 원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뭐 무명의 주지사에서 일약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이제 대선 화두로 캐치프레이즈로 이걸 앞세워서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는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바로 이 당내 분란, 당내 싸움, 당내 이런 경쟁, 이런 것이 결국 당의 리스크 아니면 후보 리스크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이것도 뭐 나중에 굉장한 사법 판단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야당에서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후보 경쟁에 나섰던 상대 후보 진영에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법부의 수사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런 의혹도 결국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참 이게 상호 잘해보자고 하는 경쟁인데, 이게 잘해보자고 하는 경쟁이 당내 후보를 망가뜨리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당 자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이런 웃기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집안 싸움이 결국은 그 집안을 망치는 이런 웃기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또 뭐 엄청나게 지금 의혹 제기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원희룡 후보는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댓글 뭐 이런 게 다 사실이면 징역형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아마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지켜보고 있겠죠. 당연히. 한번 너네 집안 싸움 하는데 뭐 부채질 하는 거죠. 뭐 싸움 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데, 싸움 구경을 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이제 뭐 당연히 공세에 나서겠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뭐 한동훈 리스크로 부상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당내 싸움, 내전 양상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상처를 입히고 타격을 가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왜 지지율이 안 움직일까요? 지지율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뭐 물론 이제 여론조사를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믿지 않을 이유도 없죠. 그리고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자 대결하니까 한동훈 대 나경원, 뭐 한동훈 대 원희룡, 한동훈이 뭐 70% 넘게 나온 걸로 이렇게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뭐 그러면 사실 원사이드한 게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그전에는 한 50%, 60%였는데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당내 당권 경쟁이고 대표 자리를 놓고 선의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런 네거티브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전쟁이 맞죠. 그리고 이게 조금만 더 여기서 나가면 마타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뭐 마타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 지지층, 아까 뭐 70%는 보수 지지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왜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고 해서 당대표가 돼야지 이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역풍이 저는 일정 부분 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원희룡 후보가 뭐 한동훈 때리기에 이제 가장 최선봉에 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후보도 이제 조금 거기에 가세하는, 뭐 약간 선을 그으면서도 이제 두 후보가 당을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 그런 반사 이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여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한동훈이 워낙 잘 나가고 뭐 좀 해볼만 하니까 저러는 게 아닐까 이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굳혀주는 뭐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23일입니다. 과연 그러면 한동훈이 뭐 관심은 이거예요. 1차에서 끝내느냐 아니면 28일까지 가서 결선 투표를 하느냐 이건데 제가 보기엔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이면 뭐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지난번에는 제가 한 5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 60% 정도로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결선으로 가면 바뀔까요? 결선으로 가면 나머지 세 후보가 그 연대에서 하나로 뭉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연대를 한다고 해도 표가 반으로 갈려요. 그래서 결국 결선으로 가도 뭐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못 채우고 결선으로 가도 제가 보기엔요 압도적으로 그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보기엔 저 7대3 게임이 돼요. 이런 식이라면 뭐 제가 보기엔 결국은 거대한 구도가 더 굳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전당대회 후에 한동훈 리스크가 부상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당의 리스크가 된다면 그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런 그 네거티브 전쟁 말 그대로 지금 뭐 비전이 사라지고 그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의 좀 지지를 받아보려고 전당대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거면 저는 뭐 마이너스 게임이다. 이게 시너지는커녕 마이너스 게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탄핵 역풍 이런 거를요 다 가리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이 뭐 검사 탄핵이니 뭐 탄핵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요. 강한데 그거조차도 스스로 다 가려주고 있다. 이게 민주당을 위한 전당대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과연 이런 식의 전당대회라면 뭐 저 진짜 마이너스 게임이고요. 당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후에도 결국 두고두고 이제 그게 이제 당의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후보 리스크, 이런 것이 되면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전당대, 이 자폭전대, 뭐 분당전대라고도 그래요. 이런 전당대라면 과연 그 여권에 무슨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